1988년 3월 18일 오후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의 한 아파트. 사건 당일인 1988년 3월 18일 피해자 미츠코 씨는 출산 예정일을 불과 며칠 앞둔 상태였습니다. 미츠코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주부와 집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웃이 마지막 목격자. 오후 3시에서 4시 범행 추정 시간. 전문가들은 범인이 이 시간대에 침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후 6시 50분 남편 모리야 씨가 퇴근 후 귀가. 현관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기며 거실로 진입합니다. 거실 전등이 꺼진 상태에서 남편은 발에 무언가 걸리는 것을 느꼈고 불을 켜자 배가 갈라진 채 숨진 아내와 발치에서 피를 흘리며 울고 있는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허벅지 뒷부분과 발등에 예리한 칼자국이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생존했습니다. 피해자의 복부 안에는 전화기 수화기가 깊숙이 밀어 넣어졌고 그 위에 미니카 모양의 인형 열쇠고리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는 범인이 피해자를 단순 살해하는 것을 넘어 강한 상징성이나 메시지를 담으려 했다는 분석을 나왔습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으나 몇 가지 결정적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문이 강제로 개방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미츠코 씨가 범인을 아는 사람이어서 문을 열어주었거나 범인이 방어력이 약한 임산부를 노려 강제로 밀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범인은 미츠코 씨의 지갑은 가져갔지만 집안에 있던 다른 귀중품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금전적 목적보다는 원한 혹은 도착적 범죄의 무게가 실린 이유입니다. 어느 나라나 가족이 피해자일 경우 1순위 용의자는 배우자입니다. 경찰은 남편 모리야 씨를 강도 높게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건 당시 직장에 있었다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고 아내를 극진히 사랑했다는 주변 증언이 지배적이어서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왜 미제로 남았는가? DNA 기술의 부재. 1988년 당시에는 DNA 감정 기술이 걸음마 단계였습니다. 현장에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있었더라도 현대만큼 정밀한 대조가 불가능했습니다. 프로파일링의 부재. 당시 일본 경찰은 현장 증거 중심 수사를 펼쳤으나 이 사건처럼 범인의 정신 상태나 이상 심리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행동과학적 접근이 부족했습니다. 공소시효의 만료. 2003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2010년 일본에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기 이전에 이미 시효가 끝나버려 지금 범인을 잡아도 처벌할 수 없는 법적 상태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추측 범인은 누구인가? 의료 지식이 있는 인물 복부를 정교하게 절개하고 태아를 꺼낸 방식이 매우 전문적이었다는 점에서 의료 종사자 혹은 도축 경험이 있는 자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비정상적 성도착증 환자, 임산부와 태아에 대해 극도의 집착을 가진 인물의 소행이라는 분석입니다. 수화기를 넣은 행위는 외부와의 소통 차단 혹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을 상징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목격된 의문의 남성 인상착의. 사건 당일 오후 3시 10분경 아파트 계단에서 한 남성이 목격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으나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나이 30대 중반 정도로 추정. 신장 약 165cm 정도의 평범한 체구. 복장 옅은 갈색 코트를 입고 있었으며 정장 스타일의 차림이었습니다. 특징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목격자가 누구를 찾으시냐고 묻자 사람을 찾고 있다고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한 뒤 사라졌습니다. 수사 결과 경찰은 이 남성이 영업사원으로 위장해 침입했을 가능성을 두고 인근 영업직 종사자들을 전수조사했으나 동일 인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장의 핵심 유류품 미니카 열쇠고리. 피해자의 복부 안 수화기 위에 올려져 있던 인형 열쇠고리는 이 사건의 가장 미스터리한 부분입니다. 외형 노란색 장난감 자동차 미니카 모양의 플라스틱 열쇠고리였습니다. 출처 불명 남편 모리야 씨는 집에 원래 있던 물건이 아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즉, 범인이 밖에서 직접 가져온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분석 범인이 왜 하필 미니카 열쇠고리를 넣었는지에 대해 심리학자들은 여러 가설을 세웠습니다. 축하와 저주의 역설 태어날 아이아들로 추정했을 수도 있음을 위한 선물이라는 비틀린 의식, 표식사인 자신이 다녀갔음을 알리는 일종의 시그니처 행위, 상징 자동차는 이동이나 탈출을 의미하며 범행 후의 해방감을 표현했다는 설, 수사상의 뼈아픈 실책과 의문점, 현대 수사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몇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범행 도구에 실종배를 가를 정도로 예리한 칼과 목을 조른 끈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살해 후 매우 침착하게 도구를 챙겨나갔습니다. 지문 증거의 부족. 범인은 집안의 문고리나 가구 등을 닦아낸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를 넣는 대담한 행동을 하면서도 결정적인 지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의 수수께끼. 피해자는 평소 문 단속이 철저했다고 합니다. 범인이 가스 점검원이나 우체부를 사칭해 문을 열게 한 뒤 침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검되었습니다. 사건 이후의 이야기. 살아남은 아이. 기적적으로 생존한 아들은 당시 큰 수술을 받았고 이후 아버지가 정성껏 키워 현재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내를 기리며 재혼하지 않고 아들을 키운 것으로 알려져 일본인들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2003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법적으로는 범인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 미제 사건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의료업계 종사자 중 사이코패스의 소행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기괴한 사건은 일본 내에서도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